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있죠. 윤희숙 의원이 사퇴의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윤희숙 의원 사직안 처리 지지부진하죠. 의원실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방 뺐다. 세비 반납하겠다라고 의사까지 표명했다. 윤희숙 의원 측 관계자. 민주당이 사직안 처리해줄 기미가 안 보인다. 본의 아니게 의원 신분 유지하고 세비도 나오게 되는 것. 사퇴 선언한 만큼 세비 받는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겠다. 반납하겠다. 하고 지금 방도 뺐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공은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데 과연 윤희숙 의원이 나 좀 사퇴시켜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지 민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타짜의 본이와 아기가 벌인 구박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원직을 걸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화를 내시오 윤희숙 의원이? 결과적으로 저 부동산 투기의 혜택은 상속인 중에 한 명인 윤희숙 의원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윤희숙 의원이 사퇴 쇼로 일컬어지는 그런 행위를 할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히 수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탈당하고 수사받고 책임을 져라. 우리가 뭐 사퇴하라고 한 적도 없고. 자, 전재수 의원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이 목숨줄은 전재수 의원님의 당이 민주당이 지금 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퇴 좀 시켜달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윤희숙 의원은 세비 반납하겠다, 방도 빼겠다, 나 좀 사퇴시켜달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해줄 생각이 지금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당 방침이 뭡니까 일단? 네, 사퇴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 안 시켜준다? 예, 아마 그럴 거고. 저도 윤희숙 의원의 사퇴 선언을 보고서 좀 참신하고 좀 새롭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려고 하던 찰나에 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보고도 같이 사퇴하자 그러더라고요. 윤희숙 의원이 전재수 의원한테도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저보고도 사퇴하라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랑 이제 눈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한편의 심파극이다라고 예. 했더니 이제 저보고도 이제 사퇴하라 이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윤희숙 의원이야 지역구가 서울 서초 아닙니까? 공천 받으면 쉽게 당선되는 데입니다. 그렇게 고생 안 해도 그냥 당선되는 아주 쉬운 지역이죠. 그래 놓으니까 너무 이제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의원직을 너무 막 던지는 것 같다. 전재수 의원님의 견해입니다. 부산에서 선거를 10년 세월 동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됐잖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다 세고 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의 유권자들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주신 표의 그 엄중함, 그 무거움, 그 소중함을 잘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에게 맡겨진 국회의원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본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던집니다. 저는 그것이 혹시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쉬운 지역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의 언행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기가 선택한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문제를 자기 손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여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반수 출석해가지고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이것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매듭 지을 수 없는 문제를 던져놓은 겁니다. 더더구나 민주당이 던져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임차인입니다 했는데 임차인 아니었죠. 세종시에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아파트 받아가지고 2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고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7억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서울 성북동에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81살 되는 부친께서 세방살이 세종시에 했다 그랬는데 세방살이 안 한 것이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널끔하게 농사 짓기 위한 소망으로 그 땅을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 부친께서 건물을 사기 위해서 세종시 갔다가 땅을 샀는데 그 땅 앞에 산단도 들어서고 뒤에 전철도 들어서고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부친께서는 농지법을 위반했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시세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투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이걸 민주당에다가 사퇴를 처리해달라, 사퇴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수사를 잘 받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지 민주당에게 사퇴서를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민주당이 거기에 덜러리 설 일이 없다. 예.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잠시만요. 자, 민주당에서는 일단 사퇴해줄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 들었고 이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아직 혐의 단계고 수사 당국에서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윤희숙 의원은 명명백백히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당에서는 전재수 의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이제 전재수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희숙 의원이 부패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뿐만 아니라 윤희숙 의원 자체도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사퇴 의사 받아줘서 결국 통과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전력을 투구해서 윤희숙 의원에도 공격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정해서 사퇴 의결을 하는데 미적미적하는지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민주당 의원들도 안 나갔거든. 당 안 나간 분도 많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민주당에서 윤희숙 의원 공격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태산이에요. 산더미처럼 맞거든요. 근데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윤희숙 의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비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양비론. 네, 그래서 뭐 물론 여당 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지만 또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층에 있는 사람도 사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윤희숙 의원이 의외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퇴 쇼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사퇴 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행동으로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쇼가 됐든 쇼가 되지 않았든 간에 저 부분은 일종의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공직자들 뭐 최근에도 그렇죠. 뭐 실형 선고받고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그런 공직자의 태반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좀 비교할 수 있는 거기에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방도 빼고 세비도 반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쇼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본인이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수사를 받아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수사 결과가 윤희숙 의원이 아버지가 땅을 사는데 개입을 하고 KDI의 개발 정보 자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윤희숙 의원의 사퇴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하다 할지라도 정치가 당연한 짓을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좀 기준을 윤희숙 의원이 좀 보여주고 있다. 예. 저는 이제 장점만 말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의원이 지금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희생당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일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약간 진정성 없다로 예, 보구나. 진정성이 없기 민주당에서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퇴서 처리를 하죠. 윤희숙 의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자신의 계좌를 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종시에 있는 집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CCTV를 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CCTV는 아무리 길게 녹화가 돼봐요. 6개월 이상 녹화가 안 됩니다. 예. 2016년도 일이죠.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까봐야 CCTV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좌를 깔려면 아버지, 엄마 계좌, 그다음에 그 세종시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장을 했던 매제 그리고 여동생의 계좌도 함께 까야죠. 2016년도 본인 계좌 하나만 까가지고 그리고 공직자는요 자기 이름, 자기 주변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매겨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돈을 보내고 하지. 예. 자기 계좌에서 바로 보내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문제고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임차인 코스프레를 했듯이 거기에 민주당이 덜러리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저것은 과한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 보셨듯이 김광삼 변호사님과 전재수 의원님의 견해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희숙 의원의 논란을 보는 이 시각, 두 시각이 지금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에서도 현저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재명 기자.
중립적으로 봤을 때, 자, 이 논란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좀 궁금해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논란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데, 윤희숙 의원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더 진정성을 드러내냐. 나 셀프로 수사하겠다. 기자도 까겠다. 세비 반납하겠다. 방 빼겠다까지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야, 자꾸 진정성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한테 사퇴시키라고 하지? 의심해주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앞으로 국회의원 임기 3년 남았는데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결정한 이상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계속 이대로 사퇴라는 간다고요? 게 뭐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점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윤희숙 의원도 본인의 거취 문제를 상대 당에 맡기는 것 자체 약간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과연 책임성의 문제에서 사퇴를 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거냐, 아니면 사퇴를 하지 않고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유권자들에게 떳떳하게 서는 게 책임을 다하는 거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 진정성이 전혀 없다 얘기하지만 뭐 사실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더 진정성을 보이겠습니까? 의원이 사퇴하겠다, 나를 수사 의뢰하겠다, 세비 반납하겠다, 방 빼겠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이 사태에서 좀 안타까운 건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당입니다. 그럼 뭐 누구나 야당은 언제나 그랬던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은 문제를 푸는 당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우상호 의원도 언론 인터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윤희숙 의원이 왜 화나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십니까? 사실 왜 화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민주당이 처음 제기했던 의혹은 이겁니다. 부친이 땅을 투기하는 데 있어서 윤희숙 의원이 정보를 제공했거나 돈을 차명으로 투자했거나 한 거 아니냐. 끊임없이 그걸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 갔을 때 윤희숙 의원의 집에도 방문한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전혀 맥락이 맞지는 않죠. 집에 방문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정보를 제공했고 차명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뭐냐면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페르가모류의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느냐. 늘 문제의 본질을 자꾸 엉뚱한 데 끌고 가고 있는 게 이 사태의 본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처가 땅을 개발을 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갔듯이 이번에도 윤희숙 의원이 본인의 어떤 직을 이용해서 개발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를 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다가 갑자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다 끌고 가니까 윤 의원이 결국은 이제 뭐 그럼 내가 무혐의면 다 사퇴하자라고 나온 건데 결국은 저는 여당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정쟁적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어쨌든 사퇴서를 처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사퇴서를 처리하고 나면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12명 중에 3명은 무혐의 받았지만 9명은 수사 중이죠. 거기서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혐의가 나오면 다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처지에 가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도 선택이 쉽지 않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계속 너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쇼다라고 계속 몰고 가면 그럴수록 점점 정쟁은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전 개인적으로 쫙 말씀들 듣는데 모르겠어요. 난 진짜 이게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헷갈리고 만약에 진짜 투기를 하면 잘못된 건데 윤희숙 의원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투기가 아닌데 민주당에서 막 과도하게 이렇게 했다면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생사람 잡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 수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저같이 좀 헷갈리는 분들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설 것 같은데 일단은 각 패널들의 의견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지 않습니까?